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감정적 약탈을 당하셨나요? 통계적으로 인간은 하루 평균 15번 이상의 크고 작은 심리적 도발에 노출됩니다. 그중 단 한 번의 도발에만 잘못 걸려도 당신의 전두엽은 마비되고 그날의 생산성은 바닥을 칩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의 무례한 말에 즉각적으로 대꾸했다면 당신은 방금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심리적 에너지를 길바닥에 버린 셈입니다. 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상대가 당신에게 비아냥거리는 이유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호수에 말이라는 낚싯바늘을 던져서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꼴을 구경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며 변명하는 순간 당신은 보기 좋게 그 바늘을 덥석 물어버린 물고기가 됩니다. 낚시꾼에게 물고기의 논리적인 반박이 들릴까요? 아니요. 그저 파닥거리는 그 반응 자체가 즐거울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도발자는 당신을 심리적 거울로 이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당신에게 투사하고 당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조목조목 따질수록 역설적으로 상대의 존재감은 거대해집니다. 당신의 답변이 상대의 무례함의 가치라는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거울을 산산조각 낼 시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는 무색무취의 진공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잔뜩 힘을 실어 미끼를 던졌는데 수면 아래에 아무도 없다면 낚시꾼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에 취해 있던 도발자가 거꾸로 그 힘에 휘말려 제풀에 지치게 만드는 전략,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반격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을 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공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보다 그 정막 속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위계 질서에서 오기 때문이죠. 단 한마디도 뱉지 않고 상대의 계급장을 떼어버리는 그 섬뜩한 기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구독 감사합니다. 상대가 당신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을 때 인간의 뇌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립니다. 심리학에는 상태의 모호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본능적인 공포를 뜻하죠. 당신이 무례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평온한 표정으로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상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들었나? 에서 시작된 의문은 곧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인가라는 거대한 불안으로 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공격해오면 똑같은 높이의 진흙탕으로 뛰어듭니다.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논리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애쓰죠.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의 보이지 않는 계급장은 상대와 동등한 위치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이겼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흙탕에서 싸워 이긴들 당신의 몸에는 이미 구정물이 잔뜩 묻어있을 테니까요. 진정한 상위 포식자는 사냥감과 말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상황이 가소롭다는 듯 한 단계 높은 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침묵을 여유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던진 공격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소리 없이 소멸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상대의 자존심은 순식간에 수치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저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무시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상대의 무의식을 장악하게 만드세요. 당신은 단 한마디의 욕설도 뱉지 않았지만 이미 상대를 당신의 발밑에 무릎 꿇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침묵이 지속될수록 상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을지 몰라도 도발자는 당신이 남긴 그 텅 빈 공간에 갇혀 밤새도록 당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려던 그 의도가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상대의 심장을 파고드는지 그 지독한 미완성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침묵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미완성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결말이 나지 않은 상황을 견디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르죠. 당신이 상대의 도발에 즉각 화를 냈다면 상황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분노를 확인하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사건을 완료된 상자에 넣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반응 없이 그 상황을 열어둔 채 돌아서면 상대의 뇌는 영원히 닫히지 않는 지옥의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당신은 평온하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도발자는 침대에 누워 당신의 그 무거운 침묵을 수천 번씩 복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나를 우습게 보는 건가? 혹시 복수를 준비하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대의 신경계를 갉아먹습니다. 당신은 단 한 방의 타격도 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본인이 만든 부정적인 생각의 파편에 스스로 찔려 피를 흘리게 됩니다. 미완성된 대화는 상대에게 있어 대답 없는 질문이 되어 영혼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저주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패배감과 자신의 의도가 읽혔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침묵은 상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공포로 자라납니다.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건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상대가 공들여 준비한 무대를 단숨에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안을 견디다 못한 상대는 결국 당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되찾으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들의 밑바닥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기막힌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현장을 당신은 어떻게 감상하면 되는지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도발자는 당황함을 넘어 극심한 초조함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원래 시나리오는 당신이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이 그 싸움을 구경하며 양비론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도발자 한 사람에게만 집중됩니다. 관객들은 이제 싸움 그 자체가 아니라 대답 없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는 도발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의 공격을 받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상대의 추함을 적나라하게 비추는 조명탄이 되는 겁니다. 불안을 견디지 못한 상대는 결국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비아냥거림의 수위를 높이거나 더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하며 당신의 신경을 긁으려 발악하죠. 하지만 이 시점에서 상대의 행동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을 구걸하는 아이의 투정이자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자의 발버둥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고요를 유지할수록 상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비굴하고 날카롭게 변하며 스스로 자신의 인격적 밑바닥을 주변 사람들에게 생중계하게 됩니다. 결국 승부의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당신은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품격 있는 관찰자가 되고 상대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광대짓을 하는 불안정한 패배자가 됩니다. 상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꺼내들었던 그 날카로운 칼날은 이제 허공을 휘젓다 상대 자신의 명성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당신은 단 한 방의 펀치도 날리지 않고 상대의 사회적 신뢰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의 심리전을 완수하기 위해선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워야 합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면서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면 그 미세한 진동은 결국 상대에게 읽히고 말죠. 어떤 독설 속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유지해줄 절대적인 정서적 방어막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모든 판도를 뒤집는 그 핵심 기술로 들어갑니다. 침묵의 기술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진짜 무기가 되려면 당신의 뇌부터 속여야 합니다. 겉으로는 입을 닫고 있어도 속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코르티솔 폭탄을 맞고 전두엽 기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납치라고 부르죠. 이 상태가 되면 당신의 눈빛, 미세한 입술의 떨림, 거친 호흡이 상대에게 나는 지금 당신에게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이때 뇌과학적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상대의 독설이 당신의 고막을 때리는 순간 의식적으로 당신의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코로 4초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아주 작게 벌려 7초간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 물리적인 리듬은 당신의 뇌에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심박수가 안정되면 비로소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상대를 객관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제 상대를 공격자로 보지 마세요. 대신 열등감에 사로잡혀 관심을 구걸하는 불쌍한 피사체로 정의하세요.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자존감이 낮으면 저토록 필사적으로 나를 깎아내릴까? 라고 생각하며
무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서적 방어막을 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 상대의 도발은 당신이라는 단단한 벽에 맞고 튕겨나가 도발자 본인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말한 지배자의 평정심입니다. 당신이 이 정서적 면역력을 갖추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무례한 인간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당신의 심리 기술을 연마할 실험 도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당신이 얻게 될 최종적인 보상, 그리고 앞으로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기적처럼 바뀌게 될지 그 찬란한 결과를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던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한 침묵의 기술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자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우아한 지배술입니다. 이 과정을 마친 당신은 이제 정서적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타인이 당신의 기분을 결정하도록 방치했던 과거의 관성을 끊어내고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내면 평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된 것이죠. 기억하세요. 당신이 침묵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은 당신의 낯선 무게감에 당혹감을 느끼고 무례함을 무기로 삼던 자들은 당신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서 전의를 상실합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소리친 적 없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위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다크 카리스마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약속하세요. 나의 주의력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며 가치 없는 인간들의 도발에 이 자산을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누군가 당신을 흔들려 한다면 그저 입을 닫고 깊은 호흡과 함께 그들을 투명이 인간 취급하며 지나치세요. 그 찰나의 침묵이 당신에게 가져다줄 심리적 자유는 그 어떤 승리의 쾌감보다도 거대하고 달콤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상황을 선택하고 지배하는 설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침묵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균열을 냈다면,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자존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변화된 일상과 그 과정에서 겪은 짜릿한 침묵의 승리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날카로운 통찰로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무장시켜 드리겠습니다. 혹시 침묵 이후 상대가 비굴하게 사과를 해오거나 태도를 바꿀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고민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대의 사과를 주도권의 쐐기로 만드는 심리 기술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지배자의 대화법을 마저 가져가세요.